자, 오늘 수업은 금속결합입니다. 금속결합은 2015 개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파트거든요. 2009 개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의 유형이 많이 없어요. 기출문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금속결합 공부하실 때 사실은 제가 오늘 가르치는 이 한 장 페이지에 문제하고 이론 다 들어있거든요.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모의고사라든지 내신 관리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 장으로 충분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속결합 뜻을 잠깐 살펴볼게요.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 전자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제가 정정기적 인력에 대해서 줄을 좀 그어 볼게요. 이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자되고 이렇게 끊겠습니다. 정정기적 인력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이온 결합할 때 잠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정기적 인력이 금속 결합에서도 등장합니다. 금속 양이온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거든요. 이 두 간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금속 결합이라고. 그러면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그림 보시면 중심에 박혀있는 노란색이 금속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자유전자거든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은 일단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원자핵 플러스 전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자핵은 고정이고 전자는 반드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금속 결합 공부하실 때 양이온은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한 배율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배율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유전자 같은 경우는 금속 원자가 내어놓은 전자거든요. 이 전자들이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전자 보이시죠? 자, 여기 A 양이온이라고 합시다. 여기 B 양이온이라고 하고, A 금속에 내뱉은 전자가 있을 거 아니까? 그게 A 전자, 이 녀석인데, 그런데 A 전자가요, 이 금속 결합 상태에서만큼은 A 주변에 도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푸른색으로 그려진 영역 있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활보로 하면서 다닙니다. 자유롭게요. 금속 결합에서만 가능한 일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전자가 아니고 이름이 자유전자 아니라고. 자유전자. 프리롤. 쉽게 말하면. 남학생들은 왜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리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고정된 위치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전자바다 같은 경우는 이게 푸른색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전자바다라고 합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구조는 끝났고 다음에 금속 결합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금속 결합은 비교적 단단해요.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냐? 아까 설명했습니다.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단하겠지, 그지? 그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다음에 두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만 결국 답은 똑같습니다. 양이온과 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 때문. 오늘 정정기적 인력 단어 많이 나오죠, 그죠? 정정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단단해지고 끓는 점과 높은 점이 높아진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다음에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얼마나 잘 통하냐 이거거든요. 먼저 핵 전하가 아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합니다. 물론 전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건데 결국 전기가 통하려면 전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핵전하거든요. 핵전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양이온이 있으면 주변의 전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맞죠?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요게 도선이야. 도선 안에서 지금 구리 양이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여기 왼쪽을 음극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양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핵전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자유전자인데요. 전자들이요, 전기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왼쪽이 음극 아니가? 마이너스, 전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청력.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전자의 방향이 왼쪽이 아니고 밀어내는 방향 쪽인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일괄적으로. 뭐 밑에도 전자가 있겠죠. 전자들 잘 놀고 있다가 신호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동한다고. 한 방향으로. 자, 이런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냐?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습이. 아시겠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전하를 이동시키고 열을 전달해주면 이 자유전자가 열을 전달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열을 통하든 전기를 통하든 이 중심에 누가 관여하냐면요, 자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자유전자라는 이 개념이 나와줘야 돼.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하고 열도 운반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속 결합 특성 네 번째입니다. 펴짐, 전문용어로 전성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거는 뭐 약간 드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을 붙인다 얘기 들어봤죠, 그죠? 전, 김치전, 뭐 파전 아시죠, 그죠? 그때 전 모양은 어떻습니까? 쫙 퍼지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관련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아니 말고. 어쨌든 펴짐은 전성인데 이게 뭐냐? 두드리면 금속이 퍼지거든요. 근데 이 퍼지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결국 자유전자로 관여합니다. 자유전자 때문에 두드리면 깨지는 것이 아니고 금속이 점점 퍼져. 이게 전성이야. 다음에 연성 잠깐 볼까요? 연성도 있다. 이게 금속 결합의 특성인데, 연성은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렇게 뽑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가늘 연자거든요. 연약하다 할 때 그 연자. 가늘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또 자유전자야. 금 1g 가지고 3km까지 실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데는 3kg라는 얘기가 있고 300m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가늘게 뽑으면 길게 늘어난다 하는 거. 끊어져야 정상인데 안 끊어지잖아요, 잘. 그죠? 요것도 자유전자 때문이다. 그럼 선생님, 소금 같은 경우는 때리면 부서지는데 왜 금속은 두드리면 부서지지 않고 늘어집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까. 그 이유를 오른쪽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여기 점선 모양 보시죠. 여기 원래 양연이 있었거든요. 금속 양연이 있었는데 망치 가지고 왼쪽으로 톡 쳐버립니다. 쳐버리니까 밀려날 거 아니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려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밀려나고 보니까 여기 와버렸네. 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양연이 있죠. 플러스끼리 반발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부서져 정상인데 지금 그 사이에 누가 있나 봐봐. 자유전자가 있죠. 자유전자가 그 사이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층마다 때리면 깨지지 않고 중간 사이사이에 자유전자들이 이걸 붙잡아 준다고. 그래서 전성이랑 연성 같은 개념이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결국 누구 때문에 늘어나는 거야? 자유전자. 오케이. 다음에 6번째. 금속 결합 특성. 금속은 각자 특유의 광택이 있다. 반짝반짝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또 누가 관여하냐? 또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이 자유전자가 빛을 표면에서 반사시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금하고 은하고 구리하고 각자 광택의 색깔이 다 다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지? 그 광택 색깔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배우시면 됩니다. 아마 그 파장, 진동수 이런 거랑 관련돼 있을 거야. 나도 그거 공부 안 한 지가 20년 넘은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금속 결합의 특성이 다 끝나고요. 다음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의 녹는점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쳐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금속 결합 중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자, 순수와 나트륨 금속, 순수와 마그네슘 금속 녹는점을 비교해봤는데 나트륨 녹는점이 98도입니다. 그러니까 99도에서는 이제 액체가 된다는 뜻이지, 그지?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650도에서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한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고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거든요. 고작 하나 차이야, 번호가.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녹는점 봐봐. 98과 650입니다. 잽이 안 되잖아, 지금. 왜 그렇게 높은 차이가 나냐 이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자,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끊고 나트륨 이온보다 마그네슘 이온의 전하량이 일단 크잖아.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맞지? 그러면 얘가 나트륨이 금속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마그네슘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나트륨이 안에 플러스 1가짜리 아니가.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떤 느낌이냐? 플러스 2짜리가 옆에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주변에 전자가 1개가 아니고 금속 양이온 1개당 전자, 자유전자 2개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스케일이 나트륨 금속하고 마그네슘 금속하고 달라. 전하량에서 밀렸고 자유전자량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전하량도 크고 자유전자도 많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이 더 강해지냐? 정전기적 인력이 더 강해집니다. 아까 우리 2번 잠깐 설명했을 건데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정전기적 인력과 관련돼 있잖아, 그지? 근데 정전기적 인력을 키우려면 전하량이 크고 전자량이 많으면 그 인력이 더 세다 그랬잖아, 그지?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그게 훨씬 많은 거야. 그런 어떤 자원들이. 자, 다음 합금. 요건 쉽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게요. 금속 A하고 금속 B 결합해가지고 금속 본래의 성질을 개선한 혼합물입니다.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는 녹에 쓰기 쉽지. 그래서 녹슬지 말라고 어떤 걸 집어넣냐? 여기 스테인리스 강이 있는데 철에다가 크롬, 니켈을 넣게 되면은 물에 녹슬지 않는, 또 공기에 녹슬지 않는 이 냄비가 탄생합니다. 아시겠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 거야. 오케이? 청동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그 청동기 시대. 구리에다가 주석, 아연을 합친 거고. 황동 그 중에 주석 빼버린 구리하고 아연. 다음 니크롬 전열기 많이 쓰죠. 열 발생하는 히터 같은 거. 망가니즈, 크롬, 니켈. 여기 니크롬선. 다음에 아말감, 우리 이빨 충치 발생했을 때 그 꾸는 거. 이게 은, 순, 주석으로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고, 두랄루민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만들 건데 재질이 무거워버리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거든요. 재질을 가볍게 하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을 쓰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요새 그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등산할 때 등산 스틱이죠, 여러분들. 등산 스틱마저도 두랄루민으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뗀답 해봤지, 그지? 옛날에. 요게 합금입니다. 뭐 시험 문제에 어떤 성분 들어있는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합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을 거야. 뭐 청동의 주 성분 3가지를 적어보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암기가 뭐가 아니가. 다음 오른쪽 이제 문제 풀자. 문제 쉽다. 문제 1번. 어떤 결합을 형성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구조이다. 어떤 결합이냐면 당연히 금속 결합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올 거 아니가. 틀린 것은 1번 이온 결합이다. 틀렸네. 금속 결합이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정전기적 인력이 금속 결합뿐만 아니고 또 어디에도 작용합니까? 이온 결합에도 작용하죠. 공유 결합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은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 이 두 군데에서 다 나오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전기 전도성은 결국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하를 운반하는 존재가 자유전자니까, 그지? 아까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열 마찬가지 자유전자가 전달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성, 넓게 퍼지는 거. 넓게 퍼지는 것도 결국은 자유전자에 의해서. 예. 여기 자유전자가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때려도 결국은 붙잡고 있습니다. 연성 마찬가지겠죠. 아, 자유전자가 오늘 주인공 아니가, 거의. 그치? 다음 7번.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전자바다라고 한다. 예,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쉽잖아. 다음 2번. 금속 결합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개수는, 자, 뭐 기역, 니은, 디귿.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단단하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힘까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야 더 공부한 티가 나니까. 다음에 니은. 리튬과 나트륨은 칼로 잘리만큼 무르다라고 했는데 제가 왼쪽에 그 필기를 해놨어요. 뭐냐면 여기 금속 결합이 비교적 단단하다고 했는데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그 왼쪽에 제일 위에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요 녀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로 잘 잘립니다. 아시겠죠? 아, 참고로 얘들 녹는 점, 끓는 점도 만만치 않다. 대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180, 98, 63 있지. 그래서 금속 결합 때 예외적인 게 꼭 3가지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니은은 그러면 동그라미 되겠죠. 예외 상황. 다음에 디귿. 비교적, 여기 비교적 적 적어주시고, 비교적 녹는점이 높죠? 끓는 점도 높죠? 다음에 핵전화가 전하를 운반한다. 자, 전하 운반하는 게 누굽니까? 핵전화는 고정되어 있고, 결국 누가? 자유전자가 운반하죠. 그죠? 다음에 잘 늘어지는 전성이 있다. 늘어진다고? 퍼지는 게 아니고 늘어진다고? 늘어지는 건 전성이야, 연성이야? 연성이죠. 틀렸고. 잘 퍼지는 연성이 아니고 전성이죠. 오케이? 단어 잘 봐야 돼. 다음에 시읒. 자유전자가 열을 운반한다. 예, 동그라미. 다음에 금속의 광택은 자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다. 예, 맞죠. 빛을 반사시키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시읒, 이응 5개 되겠네요. 다음에 자 문제 3번. 결정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 같은 경우는 금속결합, 나는 이온결합이죠. 이거 딱 봐도 양이온과 음이온. 다는 많이 봤잖아. 이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 문제는 결정을 묻고 있거든. 결정. 고체 상태를 묻고 있는 거야. 자, 고체란 가정하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공유결합, 나는 금속결합, 다는 이온결합. 틀렸죠?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위에다가. 다음에 2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은 나뿐이다 라고 있는데, 나는 이온결합이잖아. 그지? 그럼 이온결합만 과연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냐 이거지. 아니죠. 결국은 나 플러스 또 누가 있습니까? 금속결합도 있죠. 그죠? 다음에 3번. 가는 금속결합은 반발력이 발생하더라도 자유전자에 의해서 퍼지거나 늘어난다. 예, 전성과 연성을 가지죠. 그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에서 다 중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결정은 가이다 라고 있는데, 금속결합과 이온결합은 대체적으로 다 높잖아. 그지? 상대적으로 3개의 고체 중에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게 누구냐면은 다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이 문제가 논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 결정이 대체적으로 다 끓는 점이 낮거든요. 녹는 점하고. 근데 흑연, 다이아,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예외적이다,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단어를 잘 봐야 돼. 지금 제가 4번 내용을 낸 취지는요. 일반적인 공유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제가 그냥 의도한 거야. 자, 어쨌든 4번 땡이고. 5번. 만약 가의 원소의 종류를 양이온 1가에서 양이온 2가로 바꾸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틀렸죠. 그죠? 아까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비교 설명했잖아. 그지? 다만 5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은 주기라고 이렇게 전제조건 하나 주면은 이 답이 더 명확하겠죠. 1가에서 2가를 바꾸더라도 만약에 뭐 나트륨하고 베릴륨을 비교시키면 이제 요거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같은 주기 안에서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이 문제 낸 겁니다. 1가에서 2가로 바꾸면 녹는 점이 높아지지. 그지? X. 다음 6번. 결정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은 가하고 나이다 라고 있는데, 자, 결정이면 고체를 말하죠. 그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띈 거. 금속결합은 당연히 전기가 통하겠죠. 오케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아니가? 소금을 생각해봐. 염화나트륨 고체는 전기가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요 답도 틀린 거야. 가만 맞아. 다음에 7번. 청동, 황동. 아, 이거 합금이네. 이와 관련된 결합은 다이다. 아니죠. 가죠. 다음 8번. 나는 반발력에 의해 결정이 쪼개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붙잡고 있지. 그래서 끊어지고 싶어도 끊어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봐봐. 소금이야. 염화나트륨. 지금 마이너스도 반발력, 플러스도 반발력. 조만간 층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쪼개질 각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A2B의 화학식을 가진 탄은,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A라는 뜻인데, A 이온 2개하고 B 2가짜리 1개하고 합친 형태의 화학 반응식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단은 공유결합입니까? 이온결합입니까? 얘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은 이온 자체가 존재 안 하잖아. 그지? 공유결합한테 이렇게 이온과 관련된 식을 묻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안 맞지? 차라리 뭐 EA2 플러스 뭐 B2 분자와 분자가 만나가지고 분자를 만드는 이런 거는 공유결합이 맞는데, 이온을 대놓고 물어보는 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내용이죠.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면 나가 정답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9번은
공유결합인데 괜히 이온 결합과 관련된 화학 방식을 내민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거 됐죠? 정답은 3번, 8번 되겠습니다. 시험식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